노동 예산이 얼마냐고 언제 쓰신 걸 보니까 1% 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거의 기억하는데? 없죠. 예. 그죠? 이러니까 시민들은 잘 아니 몰라. 예산을 그것밖에 안 쓰는데 그럼 몇 명밖에 그걸 못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현혹감을 느끼기가 어려운 지점은 좀 있어요. 다수의 예산은 센터 시설 운영비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인건비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경직성 운영비 빼고 실제 사업비로 보면 서울도 몇백억 안 되죠. 예. 예. 전체 그러니까 김 박사님 뽑은 거였는데 그거 본 거. 잊어버리셨나 봐. 0.63%. 아, 나 진짜 잘 근데 그 기억이 안 나는데. 0.63 그 1%가 안 되는 예산에는 다 포함된 거거든요. 시설, 예, 시설 시설, 유지비 예. 이런 거까지 다 포함. 예, 그러니까 전태일 기념관 운영, 야, 노동자 종합복지관 운영 뭐 이런 운영까지 이런 거. 포함되면 물론 사업비 이제 개념으로는 또 그것도 사업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 직접 나한테 와닿는 이런 사업 예산으로 보면 아마 광역이 몇십억 안 될 거고요. 그리고 기초는 더 적죠. 우리가 동주민센터라고 표현해 행복센터 이런 데 가서 사업 문화시설 받는 것은 예산이 수십 년 동안 있기 때문에 체감을 하지만 노동정책은 겨우 이제 어떤 지자체는 채 사업비가 1억도 안 되는 1년 사업비가 기초 지자체는 그러면 뭐 1억도 안 되면 이 사업 몇 천만 원 그러면 수원만 하더라도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인데 한계가 있잖아요. 전국의 기초지자체 노동복지센터 비정규센터 등은 위탁사무에서 5명 4명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청소년 문화 시설에서 보면 막 20명 이렇거든요. 아마 수원 청년센터가 이게 단적인 차이죠. 1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느낌상?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비례균형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너무 이 노동의 투여가 인색해요. 우리가 아까 지방자치단체가 엄청 많이 발전했어 이러고 한참 얘기하다가 지금 정작 돈 얘기 예산 얘기 나오니까 이제 이건 투덜무덜 뭐야 뭐 이런. 노동정책은 없던 걸 만든 거여서 자치단체에서 기존 사업을 빼오거나 신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대단히 한계가 있는데 이제 그게 조금 체감도 높이고 민감까지 하려고 그러면 저는 노동정책 그 지자체 노동정책의 교부금처럼 중앙정부가 243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사업을 같이 해야만 좀 규모화가 되고 민간에 있더라도 사실 우리가 어떤 실험적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을 좀 최소화하거나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야 조금 더 그러니까 유급병가 사업도 제대로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기준을 낮게 하거나 절차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어서 조금 국가 역할 중에 지방정부 사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좀 관심 가질 필요는 있죠. 그러고 보니까 이 사회복지 사업 쪽은 엄청나게 중앙정부랑 지방정부랑 매칭하는 사업이 정말로 어마어마하네요. 그쵸. 생각해보니. 근데 이제 노동은 그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없죠. 없어 보이네요. 노사민정협의회 그렇지.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노사발전제당 통해서 주는 거. 오는데 일자리 빼면 이제 근데 다 이게 꼬리표가 정확하게 달려 있어가지고 지방정부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달인 거죠 뭐.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평가를 많이들 이제 하시죠 연구자들이. 그래서 노동 정책에 관련된 예산 문제는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 규모가 왔다 갔다 하고 이 정도 수준이어서 사실 굉장히 한계가 명확하게 있긴 하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그 지방정부 노동조세 사업비로 아예 잡아놓고 왜냐하고 그러면 잡으면 안 쓸 지자체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항목을 뭐 너무 부르다기보다는 뭐 아르바이트 권리구제, 노동인권, 뭐 유급병가 뭐 이렇게 최소한 한 큰 영역 정도만 하고 그렇게 하면 다 하죠. 또 하나는 이제 저도 이게 왜 안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복지 전담 공무원 있잖아요. 그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 직렬해서 공무원을 하는데 노동도 그렇게 뽑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걸 공무원 뽑을 때 아예 직렬을 고용노동부 뽑듯이 지방정부에서 직렬을 만들든가 그게 행정적으로 어려우면 어쨌든 변호사든 노무사든 혹은 일정 이상의 뭐 공공행정에서는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5년 이상 뭐 10년 이상 뭐 이렇게 해갖고 최소한 지금 개방직이라고 보통 개방직을 해도 임기직 개방직이란다 하더라도 지금은 전담 조직까지만 있는데 우리가 목표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는 순환보직제여서 2년 있으면 이제 다른 부서로 가시잖아요. 그래야 또 경험을 많이 해야 승진하는 모든 걸 경험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표현상 이제 늘 공무원
늘공, 늘공, 늘공어공. 이런 분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베스트는 저는 사회복지 직렬처럼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렇게 안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파견받는 거예요. 아하. 그렇죠. 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경기지청에서 근로감독관하고 산업안전감독관 경기도에는 뭐 몇 명, 수원시에는 몇 명 이렇게 순환 지금 중앙부처도 교류하잖아요. 노동부 공무원이 총무실도 가고 파견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과도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게 있고 저는 이 지방정부 노동정책에서 가장 약간 좀 빈 공백지 중에 하나가 교육청하고 교류가 교육청. 애매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나 노동을 경험하잖아요. 실습도 그렇고. 근데 이 영역은 우리는 지자체 지방정부 담당이 아니라 교육청. 인데 또 교육청은 이 지방정부 이런 거 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학교 과정에서부터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나와서 또 자기가 도움받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역의 교육청하고 노동정책하고 일부 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대단히 분절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 내에서 좀 노동정책이 꼼꼼하게 촘촘하게 들어가는데 행정 칸막이가 내부에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예컨대 저는 아이디어가 이거거든요. 경기도 교육감하고 경기도 도지사님이 서로 이런 것들 합의해서 정책 협약 사업을 하고 31개 시군구를 하면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각 센터들이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할 수 있고 요새는 카톡 다 하니까요 거의. 그래서 우리 지역 SNS 이렇게 해서 실습 과정에서 다 가입하고 나가서 내가 취준생이 되든 일을 하는 노동자가 되든 내가 수원의 땡땡 고등학교 다닐 때 수원 비정규센터에 등록돼 있었는데 지금 임금이 통상임금 위반인가 최저임금 위반인가 이런 걸 그냥 자동적으로 그 SNS 통해서 하는 사업들은 조금만 데이터베이스하고 협력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개인정보는 어떻게 해요? 졸업한 사람한테까지 연락하면 싫어해요. 뭐 이런 거부터 고민을 하니까 혁신적이고 조금 더 파급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름 해왔는데 그 우리의 의지와 그런 것들을 해왔던 경기도 내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라 그래서 한 10여 년 그런 활동을 했던 이 활동가들이 있는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기도로 갔다가 뭐 다른 또 그 밑에 기관으로 갔다가 또 이것도 이제 뭐 한 해 만에 또 이렇게 되다가 뭐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걸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실험적인 뭔가 사업을 해서 정책 아니 제도화할 수 있는 확인을 하는 검증을 하는 그 중심으로 사업을 갈 거냐 하는 둘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해야 되죠. 둘 다 해야 하는데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고 갈 거냐가 담당 부서 공무원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잡혀 있으면 사업을 편성하고 성과를 내는데 좋은데 왜냐하면 이거는 한 2, 3년 봐야 되거든요. 실험적인 거는 이런 거는 뭐 한 6개월 해보고 성과를 평가하거나 이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면 서울시, 수원시의 노동 담당 부서나 지방 정부는 그 위탁센터에다 맡긴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뭐하러 전담부서를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도 여러 가지를 하죠. 근데 이 위탁센터가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떻게 협력하느냐 하는 문제도 조금 고민스러운 대목인데 고민스럽다고 얘기하는 건 그 부분이 썩 잘 안 풀리는 부분이 있다. 인소싱 그러니까 시민들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 센터에 들어와서 상담하고 교육받고 이런 서비스 중심으로 할 거냐 혹은 아웃소싱 여기서의 아웃소싱은 밖에 그러니까 우리 센터가 어떤 기획 사업을 가지고 수원역에 가서 아웃리치 할 거냐 아웃리치 그러니까 찾아가기 이웃들과 함께하기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할 거냐 혼합형으로 할 거냐가 사실은 지자체 상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방정부가 우리 센터는 어떤 중심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중앙정부가 아직 이걸 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룰이 없거든요. 근데 전국의 청소년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은 딱 있어요. 형태도 있고 매뉴얼도 있고 뭐 근거가 그러니까 너무 여기는 또 경직적인 게 문제이긴 하지만 노동센터는 사실은 그게 너무 아직 없어. 그러니까 광역은 뭘 해야 되고 기초를 뭘 해야 돼 이런 것도 없고 또
도시명하고 또 약간 또 지역형은 공단 있는 데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최소한의 표준화는 좀 되면서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아 우리 지역에 노동이 뭔가 변하고 있어. 이렇지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그냥 노동 정책에 맞는 사업 유지하기도 사실은 힘든 구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보완할지가 이제 과제일 것 같고. 또 이제 소장님이 인소싱 아웃소싱 얘기하셨잖아요. 네. 사람 3명 있는데 인소싱으로도 벅차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한 10명은 돼야 된다고요. 맞아요. 예. 뭘 하려면 10명은 있어요. 무슨 정책 제안을 하고 사무하고. 시하고 무슨 정책 관련돼서 깊이 얘기하고 뭘 만들어내고 이러려면 정책 팀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런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실 이건 거저먹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방위담에도 아니고. 지금 저기 전기 한 지금 쉬운 3개 이제 넘어갔을 것 같은데 센터들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근데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있었던 경험을 갖고 말씀드리긴 죄송한데 다 뭐 두 명 있는 데도 있어요 심지어. 네, 예, 맞습니다. 5명, 예. 7명. 노동권익센터가 한 30명 정도 되나요? 상대적으로? 서울이요? 예, 서울 서울노동권익센터 지금 40명이에요. 40명. 근데 이분들이 일단 맡았으니까 진짜 열심히 해. 그러니까 저 지방정부 입장에선 100을 투입했으면 150에 200의 일을 하는 거야. 아, 아까 그게 이게 노동자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100만 회 하셔야 되는데. 저분은 사실 거저먹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생산성이 너무 높죠. 생산성이 너무 높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많이 늘어났으니까 지금 저 53개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 53개인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8기 얘기 벌써 순서 아직 안 됐나? 아,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끝나면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 있잖아요. 광역자치단체장 협의회도 있고 법률로 있잖아요. 기초도 있죠. 지방자치법에. 그럼 간담회도 하고 이거 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자리 잡아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도 거버넌스 문제도 예산 문제도 선거 끝나면 저는 그 광역자치단체 협의회든 뭐든 간담회도 하고 뭐 협약 같은 거 협약은 안 어울리는구나 참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